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구로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배인명입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인지 오늘 토론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이인영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호준석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호준석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첫 순서는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입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의 사회자 공통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질문으로 이어지는 공약 검증 토론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있은 후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가 끝나게 됩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하실 경우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토론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시간입니다. 시작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2분이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이인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영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이인영입니다. 물가가 참 걱정입니다. 물가는 폭등했고 주식시장도 주춤하고 환율도 금리도 높아져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유리지갑의 직장인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대파 한 단 들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며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만 했습니다. 대통령만을 위한 가격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물가 안정, 경제 정책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한 특권 경제가 아니라 민생 경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도 견제도 이인영이 앞장서겠습니다. 최상병 죽음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조롱했던 사람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되어 도망치듯 출국했었습니다. 대통령 수석이라는 사람은 회칼 테러도 운운하고 이 못난 정권을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지독한 검찰 독재의 시대가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권, 종북 세력 이렇게 운운하는 낡은 이념 공세는 그만하고 민생 경제부터 잘 살리라고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1호선 지하화와 신구로선 신속 추진 이인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주장한 사람답게 구로 먼저, 구로 우선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도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건설사가 아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 대책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구로의 재개발 재건축이 기후변화를 선도하고 역세권과 연계해서 골목 상권과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구로 발전 이인영과 함께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호준석 후보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시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온수동, 궁동, 천왕동, 항동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호준석입니다. 저는 1993년부터 구로에 살았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 다 구로 갑에서 보냈고 또 저의 아이를 여기서 키웠고 이곳의 여러 인프라 또 교육 환경 직접 체험을 한 찐 주민입니다. 참 구로가 좋은 곳입니다. 산도 많고 깜짝 놀랄 만한 공원들도 많습니다. 교통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건축과 개발이 너무 더딥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물으십니다.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입니까? 토박이 주민들이 참 많으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구로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많은 주민들이 묻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는 구로를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이 무르익었습니다. 구로에는 그것을 촉진시켜줄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서울시, 구로구청은 모두 구로를 획기적으로 개발시키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촉진시키는 역할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다면, 원팀으로 한다면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구로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공사 현장 저희 집에서 가깝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 그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공사를 1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매일 그 공사 언제 끝나나 기다렸습니다.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공사가 무려 9년째입니다. 누군가가 내 일처럼, 내 집 일처럼 진심으로 챙겼다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 많은 주민들이 묻고 계십니다. 이번에 동네마다 공약들 현수막이 많이 걸렸습니다. 대체로 비슷합니다. 문제는 진심과 의지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능력이 검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미래 세력, 유능한 미래 세력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로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후보자들께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후에는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보충 질문에 대해 1분 30초간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견해입니다. 정치개혁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 중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당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호준석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들은 저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의 특권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특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을 국민의힘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지난 1월에 공천 심사할 때 모든 후보자들이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재판받는 동안에 받았던 세비 반납하겠다. 전액 반납하겠다. 또 출판 기념회 때 정치자금 받습니다. 이런 것들 국민들께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거 포기하겠다, 금지하겠다라는 서약서를 냈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50명 감축하겠다. 그리고 세비 국민들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하게 되면 공천하지 않겠다. 이것도 다 정치개혁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야당에도 동참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이 특권들 제일 많이 써왔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불체포 특권 이거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대중교통, 지하철로 출퇴근할 것입니다. 저는 앵커 시절에도 그렇게 했고요. 이것을 국회의원 된다고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대형차,
고급차 타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선거운동 경차로 하고 있고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차 또는 전기차 이런 차로 주민들의 평균치로 생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인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우선 불체포 특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방탄 국회를 열어서 그 국회에 숨어버리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 회기를 정례화해서 휴회 기간을 못 박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책 특권이라는 것도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직무상 발언한 내용이지만 상대에 대한 중상, 비방, 또 막말, 가짜 뉴스를 일삼는 행위는 법률로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국민 소환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 소환이 가능해져 있습니다. 잘못하는 국회의원, 즉 불량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게 하면 놀고 먹는 국회의원 없어지게 되고 내실 있는 국회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발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법률의 발의, 심사, 결정권이 대부분 국회에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 법률 발의권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고 국민들이 직접 법률을 발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달라지고 국민들의 답답한 속도 조금은 뚫릴 것입니다. 예,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호준석 후보께서 이인영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네, 이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가 과도하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사회생활을 국회의원으로 사실상 시작을 하셨고 지금까지 직업이 이제 사실상 국회의원이셨는데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신 역할에 비해서 그 세비의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고요. 국회의원 하신 동안의 재산이 13억 5천, 집을 공시지가로 했는데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주민들이 좀 이해하십니다. 예, 이인영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들께서 책정하시는 대로 국회의원의 세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 세비와 관련해서 심의하고 또 확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 절차대로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시절 저는 과도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 구로구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신뢰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형성했던 모든 재산과 또 부를 넘는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제가 정치를 그만둘 때는 모두 구로구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경우에도 별도의 부동산 투기라든가 또 주식에 대한 투자라든가 그리고 은닉 재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은 아주 투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의 어머니 그리고 저의 가족 저의 처가 모두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면 서로가 그 가족의 재산까지도 공개하는 이런 과정까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엔 이인영 후보께서 호준석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관련해서 지칭되는 몇 가지 사안들이 대부분 헌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수의 문제라든가 불체포 특권의 문제라든가 면책 특권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헌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준석 후보가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헌법과 관련되어 있는데 헌법상의 이런 권리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헌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호준석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헌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 기초를 형성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공감하신다면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 요건이 있는 것이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한다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가족의 재산까지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 불을 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부동산 투기나 기타의 다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재산을 형성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런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대식 전통시장으로의 오류시장 활성화는 수십 년간 주민들의 수건이자 정치인들의 오랜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전통시장이 포함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당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의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과제 중에 하나가 오류시장 정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민자 사업, 즉 민간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그 논란이 오래 지속돼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정비 계획 역시 민간 개발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공 개발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상인들께서 공공 개발을 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공공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또 인근 상인들께서는 빨리 신속하게 개발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균형되게 고려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류시장 재개발의 과정, 정비와 개발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류시장이 가졌던 공동체적 가치, 전통문화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사 민간 개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오류시장이 가졌던 공동체로서의 가치, 전통문화의 가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체납 방식의 공간을 잘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어서 호준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구로갑에는 참 멋진 전통시장들이 많습니다. 고척근린 시장 가보면 정말 너무 매력적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는 아이들 그 교육 차원에서도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시면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척근린 시장은 바로 옆에 이제 고척근린공원 여기도 깜짝 놀랍니다. 거의 센트럴파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고척돔하고 가깝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척돔에서 시작돼서 고척골목시장 그리고 고척근린시장, 고척근린공원까지 이어지는 고척공구상가까지 이어지는 이곳을 AI의 허브, AI 창업의 허브로 만들고 싶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타 지역에서도 놀러 오는 명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상생도 가능해집니다. 옆에 대형 쇼핑몰 들어선 다음에 할인점 들어선 다음에 고척근린시장 어렵다고 하는데 타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온다면은 이 시장까지 다 상생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구로갑의 지역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문제는 개발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돈이 돌지 않으니까 지역에 활기가 없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충실하게 하면 거기에서부터 상권이 살아날 것이고 골목시장들 지금 말씀드린 고척골목시장, 개봉중앙시장 이런 시장들 다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류시장 문제 저희 집 근처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질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이인영 후보께서 호준석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네,
우리 구로 갑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9개에 달하는 등록시장, 또 골목형 상점과 전통시장 등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함께 경제, 문화, 또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준석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척돔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렸습니다. 저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변방인 줄 알았던 구로갑이 이제 세계 중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고척돔에서부터 고척 골목시장으로 이어지고요. 고척 공부상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상인 대표들 만났는데 AI 창업 허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의 구상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동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타 지역에서 오는 곳이 될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고척 골목시장의 상인들 대표를 만났습니다. 고척 돔에서부터 잘 인파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고충입니다. 왜 그럴까? 뭔가 좀 더 매력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정책이고 또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외지에서 타지에서 와서 고척돔 가고 당연히 고척 골목시장도 한번 가보고 고척 근린시장 가보고 그다음에 고척 근린공원 여기 제가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그 서남권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또는 부천 광명에서까지 올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로갑은 영화관도 없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서 영화를 봐야 됩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점 하나 들어왔다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호준석 후보께서 이인영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네, 오류시장을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공공개발하겠다는 말씀인지 민간개발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 듣고 나서도. 그리고 사실 그 선거 때마다 이인영 후보님께서 오류시장 문제 공약을 해오셨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은 조합 설립 인가가 지난 3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개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문제 대체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이인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재개발의 과정들, 개발의 과정들은 결국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법을 개정해서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개발이 시작되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더라도 일부 전통시장의 성격들, 가치들을 승계할 수 있는 이런 그 개성 법정비 과정을 통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간 사업으로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공공개발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 해법을 통해서 끝까지 공공개발의 가능성을 최소한이라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고척돔 야구 경기장, 그 제 임기 중에 완성한 일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등장했을 때 아레나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로 구민들의 발행과 이익을 대신해서 제가 고척돔 야구 경기장을 그대로 진행시켰고 또 완공시킨 바도 있습니다. 멀리 있는 그 비전 또 아직 하고 있지 못한 개발 이런 거 이전에 저는 골목형 삼정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지금 있는 현실적인 상인들의 어려움 이것부터 개선하는 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걸 조언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저출생 대책 방안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약 0.7명으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당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호준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희 당의 공약을 패널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거,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다자녀 기준은 지금 3자녀인데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2자녀로 변경하겠습니다. 3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면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기에 탄력근무제도 도입하겠고요.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 원 현행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녀 출생하면은 1개월간 유급으로 아빠 휴가를 의무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 저출생 대책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소멸 위기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야의 이 공약들을 살펴봤더니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공약은 좀 더 현금성, 재원이 많이 드는 그런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현실성이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고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 책임이 있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실현 가능한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인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저출생을 비롯한 또 초고령 사회의 대비, 이런 것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당장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출생의 벼랑 앞에 서 있고 또 초고령 사회라는 엄청난 절벽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정책의 문제들은 이념적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야 정쟁의 문제도 될 수 없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미래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다시 되면 이런 이념 초월적인 인구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몰두할 생각입니다. 그중에 저출생 그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단지 출산율을 높이려는 이런 정책에 몰두했던 부분들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족에게 또 가정에게만 맡겼던 그 짐을 국가와 공공이 반드시 나누어지고 더 많이 져야 한다, 이런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었던 그 책임, 이것들을 부부가 함께, 아니 사회 모두가 함께 나누어지는 이런 공동체의 가치와 제도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부터 우선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준석 후보, 이인영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네. 우리 당은 돈을 물 쓰듯 하는 일에는 금메달감이다. 이 발언은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출산 공약에도 참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재원이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 부채가 급증했는데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이런 많은 돈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 재원 마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이인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정도 되는 수준이면 국가가 산업 정책을 주도할 이런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되었고 그만큼 탄탄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 특히 대기업과 재벌을 지원하는 비용들을 줄여서 사회정책 비용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거라든가 또 R&D에 투자하는 거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과학기술 인재와 또 기술을 육성하는 문제라든가 보육에 투자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초고령 사회에 투자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화를 만들면 과도하게 국방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부분들을 적정한 수준에서 늘려나가면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출생률을 높이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과학기술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는 이인영 후보, 호준석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저출생의 문제나 인구 정책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남녀 간의 성별 대결의 이런 그 주제로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보수 정치에서 등장했던 그런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여성부의 폐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일과 가정에 양립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의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호 후보의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호준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양성평등의 문제는 매우 깊이 저는 공감하고요. 양성평등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딸 바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딸을 키우고 있고 제 딸이 우리 사회에서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정당한 기회를 받고 그런 나라가 돼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진심과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구로갑의 청년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그 직장 생활, 그다음에 결혼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육아를 하게 될 경우의 어려움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생생하게 제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런 것들 정말 진심으로 해결하고 많이 청년들과 대화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평화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것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통일부 장관으로 재직하실 때 남북 평화 만들겠다고 하셨지만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당시의 책임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법적인 책임은 없다 할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정말 그것이 평화인지 정말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구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구로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발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계신 후보자들의 중점 공약에 대해 먼저 들어보고 후보자 공약에 대한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지는 공약 검증 토론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두 후보자에게 주어진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는 30초간 개별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이어서 30초간의 보충 질문과 1분 30초의 보충 답변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두 분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인영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공약 발표 시간에 앞서서 호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일부 장관 시절 역대급 가장 강력한 대북 성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어떤 경우에도 사법적 절차에 수사에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를 만들어야만 이제는 한국 경제가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는 국방비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국방비를 적정선에서만 우리가 확대해 나가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는 과정에서
만들 수 있는 예산, 재정 이런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민생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또 더 많이 과학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의 공약이나 호준석 후보의 공약이나 대표적인 공약은 같습니다. 전철 1호선을 지화하겠다. 신구로선을 조속히 신설하고 그러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겠다. 또 사람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이것은 대부분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의 방향이 다르고 또 중점을 두는 가치가 다릅니다. 사람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과정을 통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로 주민 먼저, 구로 주민의 재산권과 이익을 우선하는 이런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철 1호선을 지화하는 과정에서도 구로에서 제가 가장 먼저 공약으로 정착으로 만들었던 일이기 때문에 구로 먼저, 구로 우선 공사가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신구로선 역시 다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빨리 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호준석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철도 지하화한다고 하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물으십니다. 그거 진짜 되는 겁니까? 왜? 20년 동안에 계속 말잔치만 계속됐으니까 또 믿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인영 후보께서 이 문제를 제일 처음 제기하셨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진척이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선거 때만 되면 또 나왔다가 또 없어지고 마는 것인지, 왜 주민들을 그렇게 만드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구로부터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전국 단위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가 아닌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인영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20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에 공약으로 내걸었고 아쉽지만 그때는 제가 국회의원에서 낙선했습니다. 저로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딱 10년의 시간을 사용했고 그 10년의 시간 동안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양당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했고 지금은 열혈막론하고 전철을 지화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숫자는 정확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지적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전국에 한 269km에 걸친 이 지상철들을 지화하는 것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약 80조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지만 그러나 구로 먼저 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먼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당의 꼬리보다는 때로는 야당의 머리나 몸통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7년에 공사 시작하겠다 이런 현수막이 붙었던데 그때는 정권도 다시 교체되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제가 더더욱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호준석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0초의 시간 드립니다. 네, 앞서 이인영 후보님께서 신구로선이 다시 추진되는 게 아니라 계속 추진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뒤에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조차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대우건설이 민자로 하겠다고 해서 다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이 추진된 것인지 어떤 진척이 있었던 것인지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인영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의 시간 주어집니다. 우선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구로선이 반영된 것을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중대한 출발이었습니다. 그 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 구로가 먼저 그 대상 지역이 되었던 점 이것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명백히 이 두 과정은 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2경인선 추진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때 맞춰 저희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었던 신구로선과 연결해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기업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그래서 지난해 말
민자사업 적격성 심사가 KDI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보다 공사 기간을 3년에서 많은 경우에는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경전철이 중전철로 될 수 있고 열차 운행이 3량에서 4량으로 늘어날 수 있고 또 전철역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런 그 검토가 있었고 또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수용해서 신구로선을 제2경인선과 연결하는 형태로 더 진척시킨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단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호준석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저는 구로의 대변신을 위해서 3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민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 교체입니다.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교체하는 것은 구로 대변신의 시작이자 상징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온수역 부근에서 온수 오류동에 사는 젊은이 4명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중에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여러 공약들 다 봤는데요. 다른 공약들 다 빼고 이름 바꾸는 거 그거 하나만 하셔도 구로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로, 우리 산업화에 큰 역할을 했었던 이름이지만 21세기 구로를 대변하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제가 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구로 가치 상승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철도 교체입니다. 이것이 2027년부터 첫 삽을 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서 마침내 말만 해왔던 것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사업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2026년까지 콕 집어서 경인전철 지하화의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인전철이 전국철도 지하화의 첫 번째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꿈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철길이 숲길이 되면은 구로갑은 정 가운데를 철길이 가로지릅니다. 완전히 다른 동네, 모든 서울대 주민들이 부러워하는 동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 교체입니다. 아까 운동권 정치 얘기를 낡은 이념 공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운동권 정책, 소주성, 부동산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부터 앗아갔습니다.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운동권 정치는 지금 우리의 발목,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구로갑을 운동권 정치 교체의 1번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이인영 후보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저는 구로의 이름부터 교체하기 전에 구로의 가치부터 높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이름을 바꿔야 한다 이런 것을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고척 스카이돔 역이다 이렇게 전철역 이름은 하나 바꾸고 싶습니다. 916이 아니라 고척 스카이돔역이다 이런 점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떤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별법은 제가 발의했었는데 특별법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호준석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특별법은 여러 의원들께서 여야 의원들이 이제 대표 같이 공동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자 유치를 통해서 현실성을 높인 법안입니다. 윤 정부 들어서 마침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신구로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KDI에서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용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릴지 사실은 장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당이 어떤 방법으로 속도를 내실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은 정부 여당이 의지를 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원팀이 됐을 때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구로선은 제가 반드시 속도 내서 우리 항동부터 해서 궁동 그다음에 개봉 고척 가로지르는 이 신구로선은 우리 구로갑에는 절대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속도내서 제가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구로 이름 교체하는 것은 이름만 교체하면 허울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로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여기를 교육의 명문으로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천지개벽을 이루고 AI 창업의 허브로 만들고
그리고 구로를 이제 세계의 중심, 서울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에 상징이 될 것이다. 그것의 이름을 주민 공모를 통해서 바꾸는 것. 그것은 인천 남구가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보여준 바가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인영 후보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법이 민자 사업의 가능성을 열었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재원도 마련하고 또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죠. 그 말에 정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사업이 아니라 민간 사업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당의 프리미엄은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준석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국토부에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여당이 추진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과연 어떤 국민께서 납득하실 것인지 저는 좀 의아하고요. 이 선정되는 과정부터 이미 저는 제가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는 비대위 대변인으로서 비대위 회의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사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비대위 회의 다음 날 한동훈 위원장이 인천을 방문했을 때 원래 없었던 이 지하화, 철도 지하화 내용을 인천에서 시당에서 연설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만큼 여당 의원이 여기서 당선이 된다면 속도를 엄청나게 낼 수 있다는 그 사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 경의선 숲길이 있었습니다. 원래 철길이었는데 숲길이 됐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곳인데 젊은이들이 각지에서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동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지나다니는 개의 표정까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경인선 철길이 경인선 숲길이 돼서 쇼핑몰 들어서고 멋진 공원이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달라진 구로갑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됐고 이르면 2027년에 경인전철부터 28km 구간부터 구로에서 인천까지 여기가 제일 먼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후보자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는 자유 주제이고요. 두 후보자께 주어지는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자신의 홍보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길어질 경우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중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시간에서 차감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호준석 후보의 주도로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앞서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공사를 제가 구로갑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상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쟁터 같은 곳에 누가 여기에 국수 사 먹으러 또 뭐 사러 오시겠느냐. 주변 상점들이 크게는 아주 거액을 손해를 보면서 나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사장님은 최근 몇 년 동안 10,000원짜리 티셔츠도 한 장 사입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2016년에 시작돼서 2019년에 완공된다는 계획이었는데 4번이나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9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언제 끝날지 사실은 지금 기약도 못합니다. 제가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의 시장, 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이 원팀이실 때 해마다 40억 원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국민의힘으로 구청장이 바뀌면서 평균 3년 동안 1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속도가 이만큼 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과연 지역구 국회의원이 내일처럼 이것을 챙겼다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
정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후보님 30초 동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오세훈 시장 들어서서 이게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사인데요. 그 100억대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월액 내지는 불용액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40억에서 70억 정도의 2월액 불용액이 있고 이거는 그만큼 공사를 진척시키지 않았거나 느리게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오세훈 시장 4년 차입니다. 도대체 뭘 했습니까? 우리 시절에는 주변에 민원도 있었고 또 공사 내용이 복잡해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민주당이 원팀이었던 시절에 해마다 예산이 이제 40억 원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해마다 이제 100억 원대가 투입됐다는 얘기고요. 한 해는 민주당 시절에 5.5억만 투입된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이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 정도의 민원이나 어떤 그 요구를 당초에 예상조차 못 하셨던 것인지 얼마 전에 그 앞에서 이제 사진 찍으신 모습을 봤는데 저는 약간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집 불구경한 게 아니라 심각하게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애꿎은 공사하는 분들한테 공사를 서둘러 달라고 제가 얘기도 했고 또 사장님한테 가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엄청 항의하도록 전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제 얘기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간 공사가 진척되기 어려웠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가라앉고 오세훈 시장이 보궐로 들어온 상태 속에서 4년 차, 무려 3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걸 왜 다시 공기를 연장해가지고 내년 5월 개통하겠다고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도 묻고 싶습니다. 이인영 후보님께서는 최근에 진보당 최재희 후보와 단일화를 하셨습니다. 그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한동훈의 입인 호준석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이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의 후예인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통합진보당은 국가기관시설 타격까지 모의를 해서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런 당과도 한몸이 되는 것이 이인영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있었던 제 정치 정당 세력과의 단일화 약속을 지역 차원에서도 지키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최재희 후보와 구체적인 후보 단일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최재희 후보가 그와 같은 구체적인 호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행동에 가담했었는지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의 과정은 중앙당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약속이었고 그걸 지키는 과정이었다. 그걸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 후보가 말씀한 것은 같이 기자회견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호준석 후보를 심판하려는 의지보다는 저는 호준석 후보를 심판하려는 의지보다는 호준석 후보와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선의의 경쟁하자고 하셨는데 왜 JTBC의 토론회와 YTN의 취재는 거부하셨습니까? 궁금합니다. 예,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후보의 주도로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토론 시간은 5분입니다. 이인영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와 YTN의 토론회 또는 취재 이런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앞뒤가 사정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분명히 합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 호준석 후보가 수많은 취재에 응하고 또 방송에 출연했을 때는 왜 같이 하자고 안 했습니까? 그때는 혼자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후의 과정에 어디서든 언제든 그런 토론을 후보의 이름으로 제안한다면 전 받겠습니다. 비겁하게 언론사나 방송사를 통해서 그런 제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비겁하다는 얘기는.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그 특별법을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민자 사업의 개발을 길을 여는 것 이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전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철도 지하화의 과정에서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력입니다. 앞에 제가 잠깐 여당의 머리보다는 야당의 몸통이나 여당의 꼬리보다는 야당의 몸통이나 머리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경인선 전철 지하를 먼저 한다 하더라도 그 경인선 주변에 해당하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여당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중진 다선 국회의원들이 그 기회를 과연 호준석 후보한테 양보할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설사 그걸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는 과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야당의 그 중진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야당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길은 제가 먼저 이 정책과 공약을 주창했었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과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여당과 야당이 공통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많아도 여당이 독식하는 이런 사업 추진의 과정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하나 하면 야당도 하나 하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 총선에서 우리 야당이 승리하면 여당은 레임덕에 빠지는 그런 여당이 되지만 야당은 수권태세로 나아가는 야당이 되기 때문에 더 기세 있게 야당의 중진이 철도 지하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만 발표가 아니라 토론이지 않습니까? 지금 끝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고 말씀드리면 토론입니까? 그 2027년에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언론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언론관을 과연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실지 궁금하고요. JTBC조차도 제가 누구한테 이용을 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 크게 의아했습니다. 언론관 궁금해졌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온수 산단 구로갑의 현안이 거기에 중점 사업으로 발표되는데 그 바로 한 달 전에 제가 오 시장을 만나서 지역의 현안들을 건의했고 그중에 온수 산단 문제는 오 시장이 즉각 이것은 정말 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한 달 뒤에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에 포함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구로갑이 나아갈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인 전철은 대통령이 1순위라고 사실상 공표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는데 초선 의원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지금까지의 사업 경과를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 1분 정도 충분히 시간을 들였으니까 제가 마무리합니다. JTBC든 YTN이든 언론사가 그 저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후보가 제안을 하고 그것을 받는 언론사가 있는 이런 과정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란 점을 그런 취지란 점을 분명히 정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언제든 이후에 어떤 과정이든 토론을 제안하시면 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취재하는 언론사가 있다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그 호 후보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제가 미안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또 구로 구민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검찰 독재가 지금처럼 이렇게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를 넘어서 경제에 무능한 정권이 더 이상 자신의 오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입이 딱 열렸지 않습니까?
가슴에 대못 박히는 심정이었지 않습니까? 대파 한 단에 870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요? 누가 그러십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또 우리 구로 구민들이 앞장서서 구로부터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 심정 그대로, 그 분노 그대로, 그 의지 그대로 4월 10일 날 투표해 주셔야 합니다. 또 4월 5일, 6일 날 사전 투표에 나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 발전도 굉장히 중대한 기회의 시간에 섰습니다. 전철 1호선 지하와 신구로선 이 두 개를 동시에 도시발전의 기회로 만날 수 있는 이런 구로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구로만큼 이 두 개의 전철을 통해서 발전의 가능성, 그 기회를 만날 수 있는 도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억지로 되지 않지만 저절로 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또 지난 4년 동안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모색해 왔습니다.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로가 가치가 상승하고 주민들이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호준석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대파 870원 합리적이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여기는 이런 할인 저런 할인해서 870원이군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 되죠. 제가 장을 많이 봐서 아는데 이 870원 정도여야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녹취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곡하고 완전히 변형해서 가짜 뉴스로 만들고 토론회에서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누가 망쳤습니까? 책임은 저희가 집니다. 엄중하게 무겁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들 다 가로막은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의회 독재 통해서 거대 야당이 정부가 일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다시 야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은 불안해지고 경제는 망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여당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경제가 돌아간다는 확신이 생기고 투자 주체들 투자 늘릴 것이고 골목 상권까지 온기가 퍼질 것입니다. 지금 윤 정부 잘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회초리로 야단쳐 주십시오. 그렇지만 때려서 몽둥이로 때려서 못 쓰게 된다. 그러면 남은 3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 이인영 후보께서 모두 발언해서 못난 정권 여기서 멈춰야 한다라는 정말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탄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민주당에 표를 주신다면 이것은 헌정질서 중단시키겠다라는 말씀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판의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교체를 원하십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체입니다. 구로는 천지개벽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미래 세력으로 이번에 교체해 주십시오. 구로가 천지개벽되도록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일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후보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두 분 모두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4월 10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구로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